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공연구소의 노대호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좀 무언가 따뜻한 바람보다는 찬바람이 더 옥기스로 스며드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실 텐데 맞습니다. 일자리 업무 담당자가 어찌 보면 가장 좀 바쁜 시즌을 또 보내게 될 텐데요. 이 연말, 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는 특히 공모 사업도 몰려있다 보니까 아마 이 심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많이 바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 있는 월간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도 무언가 그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적합한 그런 모델들을 찾아보려 기획하고 구성하려 노력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달의 월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간호조무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 사업 모델인데요. 맞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단어가 본 사업 모델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보시다시피 간호사, 그 다음에 조무사, 바로 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인데, 기존에 있던 병원, 그 다음에 의원, 이렇게 취직하는 간호사님들이나 조무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 텐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간호사 36%, KBS 뉴스에 나온 건데 육아휴직 사용 못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임신이나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의 간호사 4,733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해본 경험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비율이 36.7%. 결국 3명당 1명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임신 순번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임신이라는 것도 어떤 간호사님, 조무사님, 이 순번이 매겨져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좀 인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모성정원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규직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확보하는데 제도가 필요하다.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간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끔 그런 간호사의 근속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병원협회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다. 근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떤 그런 지원금 인상이나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적인 가장 큰 화두죠. 전 세계에서 지금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호사님, 조무사님들의 어떤 그런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드디어 이제 곰고 골마선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바로 간호사 5만 명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다 하는데, 이 날짜가 바로 2019년 10월 28일, 사실 촬영을 하는 오늘입니다. 이 날짜에 바로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오는 10월 30일 수요일, 내일 모레겠네요.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오후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에 있는 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대학, 그 다음에 제외 한인 간호사 사회 등 5만 명씩이나 지금 참여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마 기존에 없었던 그런 대대적인 이제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 다음에 간호사와 의사 간의 협력적 면허 체계 정립을 하자, 그 다음에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 이 포인트가 오늘 일자리 사업 모델과 좀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금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간호인력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걸 못 쓰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빠져버렸을 때 누군가가 이 빈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대체하지 않을 정도로 그 병원 자체에 충분한 인력들이 상주해 있거나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통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자료는 2015년 자료고요. 우측에 있는 자료는 2016년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은 동떨어져 있지만 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OECD 회원국 중에 병상당 간호 인력 수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몇 명의 간호 인력이
그 전체 병상당인 간호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이 0.28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상당 이게 1대1이 되려면은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30% 잡고 3배 이상은 늘어나야 이 병상당 간호인력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건데, OECD 평균을 보면 이 병상당 1.25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한국은 무려 이게 몇 분의 몇으로 봐야 되는 건가? 10분의 1에 약간 2배 정도 넘으니까 한 20% 가량 조금 넘는 수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간호 인력이 매우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별 추가 간호 인력 수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건데, 간호사, 이제 간호보호 인력이 있는데 총 필요한 인력을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요양기관까지 합쳐서 쭉 보니까 간호사는 거의 13만 9천, 거의 14만이죠. 그 다음에 간호보조 인력은 6만 8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 인력을 보니까 7만 4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절반가량밖에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6만 5천이 더 필요하다, 4만 9천의 간호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수치가 2016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저때 저러한 필요 인력이 있었으면 충분히 인력 양성을 해서 인력을 또 보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골마왔다라는 거죠. 자, 본 자료는 최근에 바꿨습니다. 2018년 OECD 이제 헬스 스태티스틱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건강 분야에서 나온 얘기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 그러니까 이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숫자를 보면 이 한국의 수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하고의 차이가 뭐 한 2% 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한국과 OECD에서는 뭐 3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훨씬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인구 1000명당 이제 간호사 숫자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당 19명, 1000명당 13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비해서도 훨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는 1000명당 8명의 어떤 그런 그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낮은 6.8명이 이 100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한 3분의 1로 확 줄지 않겠어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가장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봐볼까요? 간호사의 수치가 이제 쭉 내렸다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당연히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런 것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율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그런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간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약사다 의사들도 늘고 있지만 이 증가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간호사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어떤 그런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집회까지 있는 건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한 사례가 없나라고 저희가 연구를 해본 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체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직장인들이 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거를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있는 이제 그 만화 캐릭터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료들이 힘들어할까봐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남자 직원께서는 육아휴직의 업무 공백은 남은 직원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직장 경험을 했던 경험자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빠졌을 때 내일을 대체해줄 수 있는 인력? 그런 인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유 있는 인력을 놔둬서 회사의 수익률을 떨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인건비를 아낀 만큼 회사의 수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바로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대체 인력을 활용하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도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 증가, 내가 빠지면 이 일을 누가 대신하지? 이런 스트레스도 경감할 수 있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나눌 수도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한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다 보면 가족 친화 기업 이미지로 어떤 기업에 대한 호감도,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력들을 사용해 봄으로써 그냥 신입사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원들을 그냥 서류로 보고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것보다 대체 인력으로 근무해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구나라고 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제 본 자료는 이제 2017년에 이제 확보한 자료인데요. 2017년에 있는 자료지만 내용을 보시면 구직을 필요로 하는 그런 DB 자료를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다수요 직종을 따로 뽑아서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감리사, 변리사 하루에 인건비가 30-40만원씩 되시는 분들을 무한정 대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수요 직종을 먼저 선발을 해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이제 훈련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구인자 관리,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DB를 먼저 뽑아서 기업 컨설팅을 하거나 또 방문을 해서 구인을 알선을 해주는 케이스가 이제 768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그 구인 DB를 뒤지냐면 혹시라도 대체 인력이 필요해서 구인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는 부분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현장 직무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칭을 해준, 이 취업을 해준 전체 케이스가 231명인데 그 중에 대체 인력이 69명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경력개발 지원금을 또 안내를 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5명까지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7년도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출산휴가 사용한다고 밝혔다 권고사직 종용당한 간호사.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간호사 A씨 2월에 임신 사실 알고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요양원 측에 얘기했더니 이 요양원 측 운영자 B씨가 이 대체 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든다. 그래서 이 권고사직을 알린 부분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게재를 했는데 이게 지금 B씨는 이제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해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당해고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부산의 어떤 대체 인력 양성 사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에서 19년 3월, 올 3월에 있었던 기사예요.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후원을 하는 이제 뉴시스에서 있는 그 기사인데, 보면 현장 맞춤형 대체 인력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나오는데, 부산시는 지난 3년간 600명의 대체 인력을 양성해서 현재까지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서 290명의 대체 인력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파이낸셜 뉴스에서 4일만에 나온 뉴스입니다. 2019년 5월 그 뒤에 나왔죠. 부산시 올해 여성 일자리 12,332개를 창출하는데 그 중에 1만 개가 넘는 일자리 중에 이제 여성 일자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구축을 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부산시의 일생활균형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생활균형문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센터는 전문 인력을 키워서 찾아가는 맞춤형 가족 친화 컨설팅과 가족 친화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앞둔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구직자를 양성하고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있는 거를 잘 응용을 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간호사님, 그 다음에 조무사님들의 어떤 그런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연구소에서 그런 사업 모델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땡땡 지역형 간호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근데 여기에 꼭 왜 땡땡 지역형이 붙어야 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일자리 사업들이 거의 이제 그 지역에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지역형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그 어디 산골이나 섬에 있는 그런 작은 이제 군소 단위에서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하려고 하면 대체 인력을 뭐 지역에 있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몇 명이나 뭐 계신다고 그런 걸 항상 대기시킬 수 있겠어요. 뭐 출산할 때까지 뭐 1년, 2년씩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병원,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대도시권이 될 것 같은데 뭐 병원이라든가 의료원 같은 곳이 좀 뭉쳐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좀 지역형이라는 명칭을 붙여보긴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 땡땡 지역 간호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제 대체 인력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병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뭐 간호직 구직자, 조무직 구직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지역에 계신 그런 뭐 간호사 면허증 있는 분들에 대한 풀을 확보하고 대체 인력을 매칭해 주는 거죠. 보내주고 받아주고 보내주고 받아주고. 난 병원에 나왔는데 나는 육아휴직 그 이상의 어떤 그 사유가 생겨서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사유의 경우는 이렇게 구직자로서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 협동조합에 풀을 등록해 놓으면 추후에도 그런 매칭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좀 짜놨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있을 거 아니라 그러한 수요나 니즈가 한 지역에만 있으면 5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지역 전국적으로 그런 니즈와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들 이렇게 협동조합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운영 지원을 하는 전국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곳이 생겨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니즈와 수요,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점들을 좀 연구하고 거기에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오늘 11월에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로 제안드린 모델입니다. 전국에 계신 간호사님, 조무사님 정말 힘들게 일하는 거를 잘 알고 또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서 들을 때 힘든 일자리 그게 당연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자리는 원래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인식이 사라지는 날까지 일자리 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일자리 업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나는 인사이동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어볼 게 너무 많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물어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있으시죠? 거기에 친구 검색에 상단에 보면 바로 이 돋보기 표시가 있을 겁니다. 돋보기 누르시고 일자리 연구소 검색하시면 일자리 연구소 페이지가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카톡이나 글이나 뭐 카톡으로 보내시면 실시간으로 문자가 그 메시지가 와요. 바로 실시간 답변 드리고요. 편하게 물어보시고 뭐 필요하신 자료 구하기 어렵다.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이건 어디에다 물어봐야지? 편하게 일자리 연구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11월에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은 우리 간호사님, 조무사님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 모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